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지기현 판사의 달콤한 2주 휴가 끝에 내일 내란 재판이 재개됩니다. 불법 계엄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열린 재판은 단 12번, 증인 출석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이상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텐데 연말까지 잡힌 기일은 고작 21차례 뿐입니다.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범죄 재판이 이렇게 느슨하게 날림으로 진행돼도 될까요? 내란 수괴를 동네 잡범 다루듯 하는 판사를 당장 바꾸고 기일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지연, 국민 불신, 피고인 버티기, 누가 그 틈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당장 담당 판사를 바꾸고 모든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무엇보다 윤석열을 강제로 구인해서라도 재판장에 세우십시오. 8월 1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검수원복부터 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하라.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한동훈 표 검수원복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잘 기억을 참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말에 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약하는 그런 이제 검찰 수사권이 너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혁이 됐는데 나중에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그쪽에서 이제 그 장관이 된 다음에 그 시행령 그러니까 이 검찰 이 업무 관련된 뭐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 있는데 그런 뭐 대통령령으로 과거에 그 6대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6대 범죄를 근거로 핑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그 전까지 했던 그 검찰 수사권의 축소를 거의 원상 회복시키는 네. 그런 절차를 밟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검수완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검수원복이라는 그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참 여러 가지 지난 3년 동안 그 검수원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한동훈 시행령으로 인한 그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과거의 그 시행령 개정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령이 그러니까 하위법이니까 국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그 구름다님께서 지금 시행령 정부였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예.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규칙 이렇게 내려가는 그 체계가 있어서 하위법은 하위법규는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과 반하는 경우에 그리고 범위를 너무 넓힌 경우에는 그리고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위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6대 범죄의 그 범위를 무한정 거의 확대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 그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죠. 그게 예. 좀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이제 그 수사 개시 규정의 기준을 다시 재설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다시 되돌려 놓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저도 검찰에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그 직접 수사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이제는 검찰이 선의를 가지고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해도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검찰을 위해서라면 직접 수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라도 포기를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판단자의 입장에서 검찰 소추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지금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검수 원복을 되돌리는 것도 그거의 이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 지금 현재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든가 공소청 설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입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예전에 한동훈 장관이 그 야당 그때 당시에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이렇게 그 검찰이 수사권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시행령의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무한정 거의 사실은 무한정에 가깝게 확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이제 그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는 거는 국회에서의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바로 지금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일단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은 계속해서 지금 네.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런 작업에 대해서 범죄자만 신나고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 그 속칭 검수 원복이라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민생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몇 개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 검수 원복이라는 이런 시행령으로 정말 이게 귀에 걸면 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예를 들어 윤석열 씨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가 뭐 어디 저기서 하고 있는 뭐 성남에 어디선가 하고 있는 그 사건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직접 수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직범죄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무한정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작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민생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사보다는 검찰 스스로의 판단, 검찰 스스로의 권한의 행사에 집중된 수사권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로서는 사실은 그렇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말씀대로 한동훈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그 정치적 멘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예. 한동훈은 원래 구체성이 없습니다. 네. 예. 깨알같이 한동훈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 검찰총장 인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관련해서도 이게 검찰 개혁에 혹시라도 좀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늦어지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직무대행 체제로 연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뭐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걸 봐서는 추석 이후 정도 그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통상적인 이렇게 그 큰 변화나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행 체제로도 꽤 오래 지속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뭐 이 검찰 행정 업무가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일견 뭐 타당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대검의 검사급의 인사는 이미 단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대행이 노만석 네네. 대검 차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총장 대행부터 참모진까지는 다 갖춰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 체제로 이루어지고 일선 검찰청이 사실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예. 대검은 전체적인 총괄 조율 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아주 뭐 중대한 사안이라던가 아주 뭐 급박한 상황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사실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행정 업무를 통상적인 행정 업무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이게 검찰 개혁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검찰청의 폐지가 있고 공소청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 직위 자체가 검찰총장 직위 자체가 헌법에 나와 있는 직위잖아요. 네네. 그러면 헌법을 뭐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검찰의 역할이나 기능과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 구체적인 역할의 경우에는 그 검찰청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영장 청구권. 그거 말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검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예. 대부분의 검사의 역할이라는 게 그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뭐 개정한다던가 그 명칭을 조금씩 변경을 한다면 일단 그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뭐 수사기소 분리라던가 이런 걸 입법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이 아예 없어지고 공소청법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아마 뭐 헌법은- 명칭이라던가 이 뭐 검찰청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공소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도 그냥 검찰청법이라고 두면 그건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